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수윤정입니다. 은퇴와 노후는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 이후 대비에 대해서 누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머니 습관인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노후를 대비할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이 S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케어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 맹충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6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데 김경아 전문가를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머니 습관이라고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모두 쓰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요. 200만 원을 벌어서 그중에 100만 원은 저축을 하고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돈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조금 벌어도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는 또 언제 쓰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장수 시대에 점점점 길어진 이 노후를 위해서 잘 모아두셨던 거를 은퇴 이후에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공한 은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돈 말고도 성공한 은퇴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공적으로 은퇴를 한 성공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쨌든 은퇴 준비는 가장 빠른 시기에 처음부터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위주. 지금처럼 옛날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위주의 이런 투자 습관에서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실 수는 있지만 어느 한 가지 방법, 몰빵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노후를 위해서는 길어진 노후에 어떤 제2의 직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받는 이 세 가지를 천천히 해오신다면 성공한 은퇴를 살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성공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CEO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는 따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선 시간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를 첫 번째로 꼽으셨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뭐 출퇴근이라든지 가볍게라도 반드시 운동을 꼭 하셔야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명상과 기도라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어떤 한 사고에 집중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는 꾸준히 독서를 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의 달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중에서 몇 가지의 성공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 맞춰서 공부를 하시려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모를 하시면서 뭐 사진을 찍으시면서 어떤 정보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벌써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사에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굉장히 뇌리에 오래 남는 문구인데요. 외로운 노인들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로부터 멀어지고 나면 정말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고립이 된다 그러면 심지어 최근에 일본에서는 감옥에 가는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께서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샌드위치 하나를 훔쳐서라도 그냥 2년 정도 감옥에 가는 게 여러모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게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러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후의 경제력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이런 외로움을 그나마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한 습관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요. 연령별로 저축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낮았을 때는 어디에 마땅히 돈을 모아도 돈이 많이 불어나지가 않잖아요. 저축하는 방법,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거는 그냥 돈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거죠. 거치식 이게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매월 나누어서 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을 나올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돈을 넣어서 시간을 쭉 묵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긴 시간을 매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주식시장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평균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시간에 분산을 하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내가 10만 원을 낼 수 있으면 10만 원을 꾸준히, 20만 원을 낼 수 있으면 20만 원을 꾸준히 내는 방법이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하는 이런 방법이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원리 두 번째인데요. 시간에 투자하시는 거는 첫 번째 배우셨죠. 두 번째 투자의 원리 중에 가장 큰 거는 매월 납입하시는 게 올라갔을 때도 중간일 때도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매월 나는 동일하게 내 통장에서 10만 원을 내는 거는 다 똑같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높았을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비싼 거를 여러 개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싼 물건은 많이 못 사지만 똑같은 물건이 예를 들어 금값이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금값이 10만 원으로 떨어지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 2배를 살 수가 있는 효과가 이렇게 시간의 분산을 하실 때 이렇게 저가로 떨어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 20만 원 냈었던 돈들이 나중에 은퇴에 가서 찾아 쓰는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이렇게 하셨던 돈들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이 팁을 잘 기억만 하신다면 추가 납입 이런 제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더 많이 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하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하는 이런 방법만 가지신다고 해도 동일한 돈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요, 우리가 예상하건대 어쨌든 수명은 점점 길어졌을 것이고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올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환경적으로 내가 체감하기에는 인플레이션 효과처럼 느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퇴를 시작하기 전에 돈을 잘 모아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펀드가 2만 개, 3만 개,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수수료가 가장 작으면 저한테 유리하겠죠. 전체 나와 있는 금융상품들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작은 것만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잘 아시는데 추가 납입이요. 어떤 회사는 3.5%를 수수료를 떼고 어떤 회사는 2.5%를 수수료를 떼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 소비자라면 추가 납입 수수료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고를 수만 있다면 결국은 나한테 쌓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본 수수료 제일 작고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거나 작거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거치 기간을 활용하셔야 하는데 연금을 빨리 받고 싶잖아요. 빨리 받으면 훨씬 돈이 작아지죠. 그래서 연금을 70세나 80세처럼 길게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연금을 최대한 늦도록 거치를 밀어놓으시고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인출을 해서 다 쓰시고요. 다만 거치 기간을 길게 늘여놓은 사이에 돈이 많이 불어나 있을 테니까 수수료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거치 기간을 길게 확보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도 인출을 활용하라는 방법까지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써놨는데요. 요런 1, 2, 3번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동일한 돈을 가지고 돈이 커질 텐데 10만 원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0만 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돈을 낸다고 하면 내가 내는 총 돈은 2,400만 원을 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20살인 친구부터 50세이신 분들까지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텐데요. 50세이신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년만 내는 방법이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다 20년 똑같이 총 납입보험료는 2,400만 원 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2,400만 원을 내고도 돈이 어떻게 불어나냐면 수익률이 3.75%일 때는 9,500만 원, 내가 낸 돈이 2,400만 원인데 수익률을 조금 개선할 수만 있다면 20살인 친구들은 2억에 해당하는 은퇴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40세로 와서 한번 볼까요? 40세에 똑같이 2,400만 원을 납입을 하시면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수익률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팁 중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추가 납입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 액수를 계산을 해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꾸준히 납입을 하시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한 거니까 총 내 통장에서는 30만 원을 내게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선 40대를 먼저 볼까요? 40대에 오시면 30만 원씩 20년 동안 돈 낸 거가 1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수익률을 6%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납입을 더 활용한다면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처럼 어떤 정보는 내가 실행을 하면 돈이 되는 거지만 그냥 알고 있는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정보를 알게 되시면 반드시 그거를 내 걸로 실행을 하셔야 이렇게 돈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위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20살인 친구들은 똑같이 30만 원을 내고도 수익률을 거두고 거치 기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5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돈이고요. 이 친구들이 은퇴가 되었을 때 매월 납입을 하셔서 긴 시간 동안 냈던 돈으로 5억 이상의 은퇴 자산을 만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은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은요. 전국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들 중에서 내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수료를 작은 회사를 고르시고요. 두 번째는 추가 납입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내가 활용만 한다 그러면 10만 원, 30만 원으로
1억에서 5억까지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고 젊으신 분들부터 그리고 40대, 50대에도 돈에 대한 습관을 잘말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성공한 은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돈에 대한 습관으로 성공한 은퇴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성공한 은퇴자들의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현명하게 노후를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할게요.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떤 증권 볼까요? 네. 오늘 증권은요, 제목은 익숙한데 내용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증권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입할 때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제 몰랐었고, 이제 오시는 이제 지인분한테 이제 맡겼던 경우인데요. 나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었나라고 의아했던.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오늘 제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목은 통합보험.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뭔가 많은 보험을 같이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슈퍼 플러스 케어 보험,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보험 제목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가입을 했고 현재가 이제 한 7년 정도가 지났었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란을 보시면 만기 시에 본인이 수령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어도 본인이 수령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사망할 때는 법정 상속인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해놓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많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에 보면은 이번 시에도 본인으로 지정되는 것도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과연 이번 시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아점을 한번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꼭 사망 시가 아니라
보험금을 중간에 생존하면서도 받는 보험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보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험료를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총 8만 원을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중에서 기본 담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0원, 특약보험료로 49,540원이잖아요. 근데 적립금으로 28,690원이에요. 그러면 저축하는 금액이 28,690원이란 이야기죠. 8만 원 중에서 28,690원은 실제로 내 보장하고는 상관없이 저축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건데 과연 보장성 보험에 저축을 하는 게 맞을까? 이것을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15년인데 특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80세 보장을 받고 있는데 내용들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후유장애, 뭐 생활자금 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죠.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뭐 손상 수술비, 구입자금, 주택 개조자금.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없네요, 다음 장이. 저도 이거 증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증권을 한 장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네. 증권을 보고선 다음 장을 기대했는데 다음 장이 없더라고요. 통합보험이었었어요. 분명히 제목은 통합보험이었는데 다음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다음 장 없나요? 안 보내주셨나요? 했더니 다음 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보험이어서 우리가 익숙했던 보험 글자가 하나도 없죠. 물론 앞에서 후유장애는 좀 익숙한 글자였었는데 그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익숙한 거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암보험 얘기하고 뭐 수술비 얘기하고 뭐 뇌졸중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그 흔한 입원비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8만 원을 내가 내고 있는데 이런 후유장애 생활자금이 그만한 모험의 가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상해 쪽하고 질병을 구분을 해서 볼게요. 상해를 먼저 보면은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생활자금을. 그러면 3천만 원을 생활자금을 받는데 3천만 원을 몇 번이나 줘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여기 써 있는데요. 최초 1년간의 지급이라고. 보셨어요? 왠지 생활자금이니까 여러 번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매달 이렇게 주는 그렇죠. 후유장애가 80% 이상이면요. 거의 식물인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일 걸 그렇죠. 말하는 반드시 거죠? 필요한 건 필수적인 거고요. 혼자 뭔가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밥을 먹거나 뭐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생활비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근데 최초에 한 번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 최초에 한 번만 80% 이상 후유장애 됐을 때 받는 것이 과연 많이 받는 것일까? 우리가 통합보험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후유장애 비용으로도 뭐 1억, 2억, 많게는 3억까지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생활자금 필요한 상태에서 3천만 원.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을 보면 50% 생활자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5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는 80% 이상의 후유장애 비용들을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럼 4천만 원을 받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같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80% 이상 후유장애가 됐을 때는 50%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나운서님이 살짝 착각한 것처럼 50% 이상 후유장애는 1,000만 원이에요. 왠지 역전이 된 것 같지 않나요? 50% 후유장애에서 3천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80% 이상의 1,000만 원이 있었으면 그럼 합해서 4천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똑같이 건데. 받는데 그러네요. 50% 이상 후유장애에서는 1,000만 원을 받다가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가 됐을 때 가서야 3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데요. 질병도 한번 볼게요. 질병 보면 질병 고도 케어 장애인데 1급, 2급 장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장애라는 글자가 써 있었고요. 상해에서는 질병은 장애라고 써 있어요. 아나운서는 혹시 이거 구분하실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하시면 제가 밥 살게요. 굉장히 어렵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네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본 상해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신체에서
사고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졌는데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불편함을 느끼셔야 되는 게 이제 장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돼서 우리가 장애인증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국민연금공단에서 허가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인증을 받게 되는데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증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증을 받기 이전에 등록되기 이전에도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장애고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돼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승낙을 받은 다음에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게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급수로 봐도요. 장애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1급과 2급만 인정을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받는데 이것도 1급, 2급만 받는다. 그 상태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이제 고도 케어 자금이에요. 생활 자금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요. 질병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다 보니까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지체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제외한다는 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왔을 때는 또 보장을 못 받는 이런 단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는 좀 손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허들이 자꾸 있다 보면은 아마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태까지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는요. 고도케어 주택 개조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 상태나 이런 후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예, 집에서 생활하기 사는데요. 위해서. 예.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질병일 경우에는 1급이나 2급의 장애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한번 보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80% 이상의 후유장애라는 것은 거의 본인이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본인이 어차피 생활하기 어려운데 그때 가서 집을 개조한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오늘 통합보험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험금을 타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증권을 보내주신 분도 내용을 듣고선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알고 있는 보험들 중에서 하나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7년이 이미 지나고 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내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었고 실제로 받기가 손쉽지 않은 보험이었다는 거죠. 자, 보험은 물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고도 질병이 발병이 됐을 때 받는 것이 분명히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중요한 담보들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늦게 발생되는 것들은 통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보험들 중에서도 선택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의 증권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 처음에 가입하실 때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15년 납중에서 7년이 지났습니다. 안의 내용이 어떤지를 불구하고요. 7년이 지나서 이미 반이 지났습니다. 반이 냈다는 것은 어딘가 내가 목적지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미 반 정도 지나서 내가 왔던 길이 틀린 길이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많은 것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보험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나 없나,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기준이 조금 더 쉬운가 쉽지 않은 것을 꼭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증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보험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말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고요. 보험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도 실시간 전화 연결이 첫 번째로 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 애들 몇 년 전에 가입한 애들 보험이 있어요. 예. 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도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애들 보험이라고 하셨거든요. 자녀분들 앞으로 이렇게 뭐 가입을 해주신 건가요? 네,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예. 네, 가입을 해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딸이 17살이고요. 예. 아들이 19살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하나생명에서 어린이 보험을 각각 가입을 해주셨네요, 어머님. 네. 예, 저희가 좀 보험 점검 그럼 도와드리면 될까요? 잘 가입이 된 건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김경아 전문가께서 봐주실 거고요. 잠시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녀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생명에서 어린이보험 아들, 딸 앞으로 이렇게 한 건씩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2012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기간을 10년 납 30세 만기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딸 나이가 17, 아들 나이가 19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보험이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봐주십시오라는 질문이셨어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보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10년 동안 돈을 내시고 아이들이 30살이 되면 만기가 되는 이런 어린이 보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보장 내용보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거는 아이고 10대 후반이면 조금 이따 대학 가고 사회생활 시작할 텐데 진짜 보험이 필요할 30살이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다 끝나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이후에 30살 이후에 뭔가 보완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은 보험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셨나 봐요. 네, 같은 분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두 자제분이 같은 보장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요. 주로 입원비하고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치과 통원 치료비하고 재해 입원, 질병 입원 주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큰 병 걸리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네. 내용은 그런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후에 보험을 엄마가 골라줄 때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보장들은 자제분들 어떤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제가 대충 보다 보니까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애들 보험도 30세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애들 거는 이렇게 30세에 끝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늘 이렇게 방송 보면 네.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네네네. 증권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30세 이후에 다시 가입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생각이 되시면 굳이 네. 밀러서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교통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보험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는 있으세요? 어떤 보장? 우선 암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뇌 관련된 거, 네. 뭐 심장 이런 것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우선 우선, 네. 성인에 맞게 좀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요즘 17, 19 이러면 뭐 굉장히 밖에서 보면은 그냥 성인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인보험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암하고 뇌, 심장 이런 거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전하고 2012년에 지금 하셨을 때랑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요즘은 보험이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돈을 납입하시는 동안 해약환급금은 좀 없거나 작지만 매월 내시는 보험료가 한 30%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맹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장애 관련된 것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렵게 받는 후유장애 말고 몸에서 뭐 애기발가락 하나라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그리고 뭐 청력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평형 감각이 좀 깨졌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이렇게 사소하게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자제분들 나이가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료가 굉장히 싸서 30살쯤 돼가지고 그 3대 진단자금하고 질병 후유장애 다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니까 지금처럼 10대 후반일 때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민을 하나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지금 앞에 어린이 보험에 실손보험이 있으신데 실손보험이 여기 들어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봤어요. 네, 실손 의료보험이 있는데 근데 이 실손 의료보험도 아이들이 30살이 되면 몽땅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을 지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보험 안에 실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어린이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우리 애들 보험이 이런 거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장점은 있는데 중간에 6년 됐을 때 해약하려니까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님 생각하시기에도 여태까지 두 자제분 거 합하면은 12만 3천 원씩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 내셨는데 지금 이거를 많이 손해 보는 건 또 싫으시죠? 안 보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6년 정도 내셔서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납입을 하시면 돈 내는 기간이 완전히 다 끝나고요. 그리고 조금 한 10년 정도 더 30살 될 때까지는 지금 보장에서 보장을 받도록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얘네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3대 진단자금과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지금 남녀 생식기 관련된 수술비 이런 게 아예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만 조금 더 채우셔서 애들이 30살 될 때까지는 앞에 해놓으신 거랑 지금 준비해 주신 거랑 그냥 중복해서 가져가시다가 30살 정도가 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손해 안 보시고 조금 내가 찾는 돈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30살 정도 되시면 이렇게 돈 내놓으셨던 거를 손해를 많이 안 보시고 그때 되면 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목돈 쓸 일이 생기시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해놓으셨던 거 68,000원, 55,000원짜리는 그냥 아이들이 30살 됐을 때 그때 그냥 만기가 됐을 때 다 찾아 쓴다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시고요. 지금 보완하는 전략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암보험 이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제분들이 암 걸렸을 때 1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머님 느낌은 어떠세요? 든든하겠죠. 근데 이제 네.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보험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비싼 보험료로 쭉 가지 않고요. 복층 설계라든지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면 암 걸렸을 때 1억,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이제 100%짜리 혈관 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하고요. 하루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5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수술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자제분당 한 10만 원, 10만 원 초반대 이 정도가 설계가 되면 어머님이 이 보험료를 자제분들이 뭐 30대 이후에까지도 계속 내주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내라고 해야죠. 그러시죠? 제가 언제까지 내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의 숙제는 자제분들이 엄마가 골라준 거를 잘 받아서 30대 이후에 한 1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정도인데 보장 내용을 튼튼하게 잘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 하셨던 거는 그냥 어머님 목적 자금으로 쓰신다 생각하시고요. 진짜 보험은 지금 준비를 해서 10만 원 한 초반대로 암 진단 자금도 1억 그리고 다른 이 혈관 질환도 10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른 보험으로 빨리 바꿔주시면 어머님께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납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10년 정도는 자제분들이 이어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을 하면 아마 이 친구들이 40이 되기 전에 돈 내는 거는 몽땅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이제 40대 정도 되셨죠? 네. 네. 근데 지금부터 돈을 하나도 안 내고 100살까지 보장을 쭉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보험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또 우리 나이가 돼야 되니까 지금 골라주셨다가 한 30대 이후에 넘겨주셔서 그걸 가지고 40이 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난 상태로 나머지 한 60년 정도는 보장만 받도록 이렇게 보험 구성을 잘 골라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혹시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실시간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 아이 보험이 있는데요. 예, 우리 아이 보험을 보다 보니까 예, 만기가 너무 짧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서 갖고 있는 보험이 보장은 좋은 건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이제 아이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데 성별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아이고 올해 10살이에요. 아, 올해 10살밖에 안 된 네. 어린아이네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일단은 어린이 CI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2011년도에 실비 보험을 따로 또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두 건 있으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이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맹충호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2가지 보험 가입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현대해상의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기간 20년 납에 보험기간 20세 만기로 되어 있는 상품이세요. 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도 가입이 되신 상태이시고요. 한 달 보험료는 1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올해 10살 된 여자아이 보험, 자녀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데 만기가 짧아서 걱정이라고 앞서 전화 주신 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맹충호 전문가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앞에서 김경화 전문가님이 상담한 것 보셨어요? 시청하셨어요? 네, 처음부터는 못 보고요. 네. 중간부터는 본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무슨 아이보험 특집처럼 아이보험 문의가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앞에서도 그 잠깐 보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이 뭐 20년 납, 20년 만기 이게 보험 기간이 이제 짧은데 아마 이게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게 혹시 가입하실 때 아이가 출생 전에 하셨어요? 출생한 이후에 가입하셨어요? 태아보험으로 가입했어요. 아,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셨어요? 네. 네. 이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태아 때는 임신 중이라 가장 중요한 게 출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생 후에 몇 년까지 보장받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가장 먼저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때 혹시나 만약에
뭐 다른 사고가 생긴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치료에 대해서 집중하는 보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출생 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늦게 가서 이제 보니까 기간이 왜 이제 짧아졌지? 라는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네, 종종 맞아요. 있으세요. 예. 근데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언제 다시 점검을 하는지 봤더니 연령대로 보니까 5세, 8세, 그리고 뭐 15세 이런 순서로 많이 좀 점검을 하세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죠. 뭐 유치원에 입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가 이제 성인보험으로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할 수 있다든가 뭐 고등학생이 된다든가 이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네, 맞아요. 예, 초등학생인데 과거에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서 많이 하시고 15세 이후에는 성인 보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은 15세가 아니어도 성인 보험을 동일하게 같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성인 보험을 포함을 해서 준비를 그냥 선택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선택적인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 일단 20세에 보험이 끝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실손의료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뭐 이런 보험금 청구해서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네, 때. 어릴 때 장염 있었을 때 네. 보장 받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세 이전에 보험금 청구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면역성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보험금 청구 좀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좀 보험금 많이 청구하죠.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얌전하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험금 청구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제 질병적인 부분은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이런 이벤트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속해요. 근데 네. 20세가 돼서 끝나는데 만약에 그 전에 뭔가 보험을 손쉽게 내가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청구할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필수 항목에 좀 속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한생명 아이사랑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거는 암 보험금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액암은 1억, 그리고 일반암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고 보장이 이제 끝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80세까지 암 진단 자금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신한생명 아이사랑 보험의 더 큰 장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원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통원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한생명 아이사랑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네. 현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만 분류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없는 그 성인 보험, 성인 질환을 갖고 있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한생명에 암보험은 있지만 암 외에는 진단비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뇌혈관이나 뇌졸중, 급성신경성, 허혈성, 그리고 여성에 관련된 이런 그 보장을 하나 또 준비가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 보험으로 지금 미리 준비하시면 제가 한번 얼마 정도 될까를 봤더니 지금 현대해상에 있는 보험료도 한 4만 5천 원 정도 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정도 준하는 보험이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요. 암보험을 빼고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3% 받는 것도 다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1,000만 원씩 그리고 뇌졸중 급성신경성 진단비도 2,00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수술비도 다 해봤더니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4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은 어떻게, 예. 어떤 거요?
실손보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실손보험은, 네. 네네, 네. 실손보험은 4월부터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실손보험을 별도로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고, 실손 비용만, 실손의료비만 별도로 했더니 지금 현재 따님 나이로서는 6,000원대면 실손의료비가 또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도 비용적으로 보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보장 내용으로 보면 100세까지 조금 더 내가 많은 보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도 정보를 드렸습니다.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때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문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방송 끝난 이후로도 또 주말 동안에도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번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